작업 대출? 무직자도 1억까지 대출해준다고? 한스! 야, 이거 봐봐. 이거 무직자인데 1억까지 대출해준대. 이거 사귈까? 사기야 바보야. 아니, 이거 사기 아닌 것 같아. 이거 대놓고 이렇게 광고하는데 설마 사기를 칠 리가 있어?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닌 것 같지? 안 돼요! 아, 깜짝이야! 아니, 여기 이렇게 부담 없이 연락하라 그래서 저도 한번 연락해보려고 그런 건데. 안 돼. 왜요? 여기 연락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취업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어둠의 경로를 받는 대출에 혹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불법 대출인 이 작업 대출에 대해서 같이 알아봐야 한다면. 아니, 근데 이거 다 불법이에요? 그럼요. 이름부터 벌써 작업 대출이잖아요. 자, 작업 대출이 뭐냐면요. 이런 광고를 통해서 실제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그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을 받아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엔 대출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자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이거 그냥 공문서 위조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히 불법이고 공문서 위 변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위 변조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작업 대출이 이루어지기까지 단순한 공문서 위조 변조를 넘어서 사기에 가담하는 거잖아요. 가중처벌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실제로 징역형을 살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헉스, 징역이라니. 근데 이런 불법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대출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불법 대출, 작업 대출의 브로커들은요,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를 받아요. 30%에 이르기도 하죠. 그리고 대출을 의뢰한 당사자는 이 작업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상 정보를 다 넘기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안 줄 수가 없겠죠. 아니, 안 그래도 절박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불법으로 받아 챙기다니. 아니, 근데 불법으로 시도하는 게 쉬운가요? 당연히 쉽지는 않죠. 원래대로라면 정상적인 대출은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무직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재산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마치 직장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거래 내역을 몇 달 동안 급여를 마치 받은 것처럼 꾸미고 심지어는 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가면은 마치 인사 담당자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전화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작업 대출을 하는 거죠. 아, 진짜 치밀하네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업 대출 말고도 정말 별의별 대출이 다 있더라고요. 내구재 대출, 대리입금, 상품권강?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찾아봤어요? 맞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청년 취약계층을 노리는 이런 불법 대출이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명칭도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내 물건이나 개인정보를 받고 현금을 받는 내구재 대출, 휴대폰 소액 결제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상품권 코드를 넘기면 현금을 주는 상품권 깡, 대신 입금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대리입금 등 너무나 많은 이런 작업 대출이 많아요. 사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모르세요. 청년, 청소년분들 자기 핸드폰이나 개인정보를 소중히 할지 모르는데 이런 정보들이 고스란히 자기한테 불법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트위터에 대리입금자를 구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수수료가 30%더라고요. 근데도 찾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엄연히 다 불법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영리할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요, 대부업 등록을 꼭 해야 되는데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법정 최고 이자 수수료율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에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출 의뢰인에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비싼 이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단순히 핸드폰 하나를 이용한 내구재 대출만 의도했을 뿐인데 이 브로커들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와 휴대폰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과금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마음대로 과금된 돈 여러분들 결국 다 여러분이 갚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불법 대출로 돌아가면 다시는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제발 불법 대출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급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정해진 날짜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세금 그 큰 돈을 급하게 만들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저 그런 적 있어요. 부모님이 새 집에 이제 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집주인이 양해를 구하면서 2달만 기다려달라고 했거든요. 2달이나? 근데 저희 집 상황도 그때 바로 돈을 내야 됐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깐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 모았다가 집주인한테 받아서 바로 갚았어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한담의 경우에는 그래도 어떻게 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전세금이 보통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급전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얼마나 큰 피해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만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 제가 또 허그프렌즈 기자단이니까 소개해드릴 내용이 있거든요. 올해 허그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임차인들은 임차권 등기로 내 전세금에 대해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때 허그에서는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된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청구할 때 임차인을 대신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준다고 합니다. 대단해요. 덕분에 임차인은 등기 신청에 대한 비용 부담도 줄고 좀 더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이요? 대단하다. 임차권 등기를 해주는 거 말고도 코로나 여파로 온 국민이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그의 대표 상품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비롯해서 많은 다양한 상품에서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있답니다. 아주 칭찬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다달이 내는 월세가 부담이시라면 불법 사금융을 찾지 마시고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확인해 보세요.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들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제발 애먼 곳에서 높은 수수료 뜯기지 마시고 사기 당하지 마시고 또 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